여러분 안녕. 오늘은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같은 것들은 조선과 매우 닮아 있어서 고려를 공부한 뒤에 잘 기억해 두었다가 조선 초기 때 비교하면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조선 초 공부할 때 이 얘기가 다시 나오겠죠. 신경 써서 기억하고 있자고요. 고려는 당의 삼성 육부제를 독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문화시중이 이끄는 최고관청인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으로 구성된 이성, 이 상서성에 소속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육부가 주요 뼈대였습니다. 이외에도 왕명의 출납과 군사기밀을 담당한 중추원, 관리를 감찰하던 어사대, 국가 재정을 담당하던 삼사 또한 고려의 대표적 중앙통치기구입니다. 자, 미리 보기를 좀 해보면 조선시대의 삼사는 외로운 기능, 언론 기능을 담당합니다. 고려시대와 전혀 다르죠. 조선의 사원부에서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했고 사관원에서 왕에게 정치적 이슈를 간쟁하고는 했는데 고려시대에는 이 업무를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대간으로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간쟁을 담당하였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고려 정치의 귀족적 특징,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식목도감은 고려의 법 제도와 각종 규칙 등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두 개의 부서 고위간직에 있는 관리들이 국가의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등 고려 정치가 귀족의 영향력이 컸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재추회의를 통해서 고려 정치를 주도했는데요. 그 모습이 대표적으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나타난 겁니다. 고려 중앙을 봤으니 이제는 지방의 모습도 봐야겠죠? 고려는 전국을 오, 도, 양, 계, 경기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교주도, 서해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의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안찰사가 파견되었습니다. 한편 거란과 여진을 방어하기 위한 북계, 외를 방어하기 위한 동계, 이것을 합친 양계는 군사지역으로 병마사가 파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종 때 공식적으로 왕경 개성부를 없애고 개성현을 두어서 정주, 덕수, 강음을 관할하게 했고요. 장단연의 현령, 사또라고 하죠. 이 현령으로 하여금 송림, 임진, 토산, 임강, 적성, 파평, 마전의 7개 현을 관할케 함으로써 이곳을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이곳은 개경의 주변을 말합니다. 자, 한편 고려는 삼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초기에는 개경, 서경, 동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고려 숙종 때 동경을 남경으로 바꾸면서 개경, 서경, 남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려는 군과 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만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을 속현이라고 했는데요. 속현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무법천지였겠죠? 아닙니다. 이 지방에는 고려 건국에 기여한 호족들이 많았죠. 자, 이들 중 유력 호족이 향리가 되었습니다. 향리가 된 이들은 이 향리직을 자손에게 세습할 수도 있었고 속현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방에서 방구중 끼는 세력가들이 향리직을 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편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고려 건국에 비협조한 세력, 반역죄인들의 집단 거주지, 고려 성립 과정에서 정복된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향부곡과 더불어 수공업에 종사하는 소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일반 군현의 거주자에 비해 차별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자감 입학이나 과거 응시 제한 같은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공부하겠지만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한다 그랬죠? 바로 이 소죠. 여러분 소를 꼭 기억하소. 자, 농민과 천민 봉기 파트에서 이 소가 공주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겁니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마련했다면 국가를 굳건하게 지켜야겠죠?
자, 고려는 중앙의 이군 6위를, 지방은 주현군과 주진군을 편성했습니다. 중앙군부터 살펴보면요. 이군은 왕실과 왕을 보필하는 직속 부대인 용호군과 응양군으로, 6위는 수도와 변방을 담당한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치안을 담당한 금오위, 국가 의전을 담당한 천우위, 궁궐의 수비를 담당한 감문위로 구성되었습니다. 발음 어렵네요. 자, 이들 부대에서 장군과 부장 2명씩 모두 16명을 뽑아서 중방이라는 군사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방은 이후 무신 정권 시기에 다시 등장할 거니까요. 기억해 두세요. 자, 한편 지방에는 오도와 경기 지역에 배치된 주현군과 북계와 동계를 이르는 말 양계, 이 양계에는 주진군이 주둔하여 외적을 방어하였습니다. 고려에서도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듀윌? 아닙니다. 고려에서 관리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세요. 고려시대의 관리는 과거가 음서, 네, 과거 제도와 음서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먼저 살펴보면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습니다. 문과는 사장, 즉 시를 얼마나 잘 짓느냐, 문장을 얼마나 잘 짓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제술과와 유교 경전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명경과로 나뉘었습니다. 이 문과를 통과하면 문관이 되는 겁니다. 자, 한편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는데 사실 문과나 승과에 비해서 존재감이 크게 없었습니다. 자, 고려는 불교의 나라죠. 승과를 시행해서 승과에 급제한 스님에게 품계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군인을 뽑는 무과는 있었을까요? 원래 고려 말에 한시적으로 실시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고려 때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고려 때는 무과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한편 금수저 하이패스 음서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음서는요, 시험도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고려 정치의 귀족적 특성을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왕족이나 공신, 5품 이상의 관리의 친가나 외가를 포함한 그 자식들, 심지어 손자나 사위까지도 음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 통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벌 귀족, 무신 정권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